네, 오늘 Cyclosstationar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지난번에 했던 걸 먼저 리뷰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이 랜덤 프로세스를 다룰 때는 먼저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다른 과목에서는 설명했는데 이 과목에서 안 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뭐예요? 한 가지는 뭐죠? 한 가지는 랜덤 프로세스를 collection of random variables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straightforward하게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그 다음에 랜덤 시퀀스,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이렇게 쭉 익스텐드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학부 과목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녹화되고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a collection of 엄밀히 말하면 jointly distributed, 이게 사실 중요해요. jointly distributed random process, random variables예요. 근데 a collection of random variables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테이션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사실 이렇게 쓰는 것은 abuse of notation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t에서 evaluate 한 거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써도 알아듣죠, 그렇죠? 근데 좀 이제 이 collection of random variables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테이션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가 아니라 이게 t에 대해서 뭐 다 있다, 이래서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치 우리가 parenthesis로 묶어놓은 벡터 있잖아요. 그때 뭐 하나 콤마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 t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t가 다 r이라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집합처럼 쓰면 안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집합이라고 하면 왠지 오더에 상관없고 이런 것 같은데, 뭐 사실 상관은 없죠, 그렇죠? 이게 넣고 나면은. 맞아요? 그래도 이것도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써요. 요 두 개가 비슷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야,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집합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써야지 맞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set of random variables, 여기서 파라미터 t가 r. 오, 말 되는 것 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괜찮은 거, 밑에다.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써요. 그다음 이렇게 써요. 미치겠죠, 그렇죠? 이게 끝도 없어요, 쓰는 방법이. 심지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괄호로 묶고. 그래서 어떤 조합들이 가능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아마 존재하는 노테이션들을 다 쓰면 끝도 없을 거예요. 다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핵심은 a collection of random variables라는 거예요. discrete time일 때는 어때요? 요 index set이 뭐예요? 요 index set이 countable set인 z, 그렇죠? the set of integers에 속할 테고, continuous parameter, continuous time일 때는 r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보고 나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게, 이 모든 컬렉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셀 수 있게 무한대거나 셀 수 없게 무한대인데. 그래서 이제 콜모고로프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콜모고로프스 익스텐션 티어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었어요? for all n에 대해서, 그리고 for all n 터플에 대해서. 맞아요? 뭘 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CDF를 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써야죠. T1, T2, X, T7, N. 그 다음에 여기 또 CDF니까
베리어블들이 있어야죠. x1, x2, xn 이것이 이제 주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joint CDF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뭐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뭐 full characterization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full characterization. 저는 하는 게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면, 그렇죠? full characterization 한다는 건데, 그것도 용어가 또 여러 개 있어요. 이걸 full characterizati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했지? 어디 써놨는데 제가. 잠깐만요. 하여튼 다양해요,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specification. 그렇죠? 뭐 complete specification of random process.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요 뷰에 따르면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의한 요걸 다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또 요 단어를 잘 보세요.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확률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할 때 뭘 배웠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배웠죠. 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그 랜덤 베리어블이나 랜덤 벡터를 fully characterize 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 대신에 또 뭘 줘도 돼요? 뭘 줘도? 이걸 줘도 돼요. expectation of EXP를 썼다, 어떤 때는 이 투더를 썼다 해서 여러분 헷갈릴 테지만, J,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좀 애매한데, 오메가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X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똑같이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 이걸 줘야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어디 속하겠어요? 당연히 오메가 컴플렉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리얼이에요. 그래서 R to the 요 n이고, 여기서 말하는 x는 뭐겠어요? x t1, x t2 해서 요 랜덤 벡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인트 CDF를 몽땅 주거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몽땅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오브 뷰인데, 이거는 이제 메저 디어레틱 포인트 오브 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메저 디어레틱 포인트 오브 뷰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오메가랑 다른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오메가라는 걸 만들어내는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하면, 이게 아웃컴이에요, 아웃컴. 알겠어요? 이게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우리가 매트매티컬리 모델링 하는 게 probability space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어떤 probability measure에 의해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냐면, 요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만약 컨티뉴어스 랜덤 프로세스라면 어떤 샘플 패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 오브 t라는 함수인데, 오메가에서 파라메터라이즈 돼요. 어떤 사람은 x 오메가 t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핑룰이에요. 매핑룰. 그래서 오메가를 x 오메가 t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함수로 매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메저 디어레틱하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probability measure고, 이게 measurable 매핑의 무슨 스페이스, 나도 잘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항상 뭐예요? 이게 도미넌트해요.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오브저베이션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면 동전을 누가 정말 던져서 0이 나오면 사인 함수를 내보내고 1이 나오면 코사인 함수를 내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랜덤 프로세스를 이렇게 묘사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복잡하진 않아요. 귀찮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툴을 다 여러분의 연장통, 툴박스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훨씬 쉬운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미치는 수가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를 이해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노테이션도 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은 이제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제가 분류를 했는데 이제 좀 다르게 해보겠어요. 알겠어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해보겠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리얼 랜덤 프로세스. 이게 진짜 랜덤 프로세스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리얼 밸류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리얼 밸류드. 근데 이것도 이 앞에 붙는 이 퀀티파이어 리얼 밸류드도 이게 매우 일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리얼 밸류드 그러면 요 x of t들이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리얼 밸류가 나오는 말 그대로.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또 아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컴플렉스 밸류드. 상대적으로 맞아요? 이게 리얼 대신에 컴플렉스 밸류드.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뭐라냐면 스칼라 밸류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스칼라 밸류드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스칼라 밸류드 안에 리얼 밸류드랑 컴플렉스 밸류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A random process x of t is a 스칼라 밸류드, 리얼 밸류드, 스칼라 밸류드, 컴플렉스 밸류드. 그러니까 앞에 거 빼는 거예요. 알겠어요? 스칼라 밸류드라는 것은 굳이 그 반대되는 것, 벡터 밸류드 또는 뭐 매트리스 밸류드. 알겠어요? 왜냐면 매트리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중복되는 게 싫어서 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밸류드 안에 그렇죠? 리얼 밸류드, 컴플렉스 밸류드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클래시파이 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것만, 다는 아니지만 처음 배운 게 뭐였죠? 처음 배운 게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를 배웠어요.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는 얘기라고 할까요? 앞에 SS가 뭐였죠, 이게? strict sense stationary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래요. stationary in the strict sense.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퀀티파이어로 쓸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A strict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 근데 얘를 서술형으로 쓸 때는 어때요? A real valued random process 또는 a real random process is strict sense stationary. 또는 어때요? A random process is stationary in the strict sense.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is strictly, 알겠어요? stationary. 이런 식으로 막 다 다르게 불러요. 알겠어요? 어떤 통일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에크로님을 어브리비에이션 에크로님을 만들면 편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SSS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렇게 안 써요. 알겠어요? SSS 프로세스 이렇게 많은 사람은 못 봤어요. 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쓰겠어요. 귀찮으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가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과 약간 다르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의 어떤 뭐예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겠죠. 그렇죠? 그게 이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티를 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그냥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의존해야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됐어요? 요 펑션이 또는 이 펑션이 네.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해도 되는데 안에 쓰려면 귀찮아서 요걸로 합시다. 그럼 어떻다고요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우리가 조인트 CDF를 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일관되진 않지만 위에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x는 당연히 x는 Rn에 속하겠죠. 맞아요? 네. 리얼 밸류라고 했으니까 지금 리얼 밸류 맞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귀찮아서. 네. 그럼 이 함수가 어떻다는 거죠? 이 CDF가 이런 걸 만족하는 거예요. 저 x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for x고 함수니까, 함수가 같은 거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for all tau고, 네. 그 다음에 여기 tn은 있죠. 그러면 이 tau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tau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이걸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미는 거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물리라든가 수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Every joint CDF is invariant in the translation variable tau. 이렇게 쓰면 되겠죠. constant라는 말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invariant. 그래서 translation invariant인 거예요. 물론 그게 세컨 오더에서만 두면 어때요? translation variable을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t1-t2만의 함수다. 그래서 time difference만의 함수다. 이렇게 학부 때 얘기해 왔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strict sense stationarity고, 그 다음에 우리가 y sense station, 리얼이에요. 계속 리얼에서 y sense stationarity는 어떻게 정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a real random process, a real value random process x of t is stationary in the wide sense. 알겠어요? 또는 is y sense station, WSS. 알겠어요? 또는 widely stationary. 다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쓸까요? 그래도 random process is stationary in the wide sense 또는 is widely stationary. 알겠어요? 이런 WSS random process.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first order moment와 second order moment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first order 또는 first moment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order라는 게 헷갈려서. 네. first order moment over random variable은 뭐죠? random process는 당연히 first order random variable of x of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항상 뭐예요? 이렇게 mu sub x of t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요? 네, constant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이제 second order 또는 second moment.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correla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니까 auto correlation 펑션이 있고, 하나는 auto covariance 펑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auto correlation 펑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정의하기를 리얼이니까 컨주게이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되죠. 맞습니까? 이게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맞습니까? 타우에 무관하다가 아니라 똑같은 표현을 쓰면 세컨드 모멘트가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 타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어요? T1, T2. 우리가 흔히 하는 왜 T1-T2를 타우라는 그거 아니고, 알겠어요?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것과 등가로 우리가 코베리언스, 오토 코베리언스죠. 써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 놔야 될 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코릴레이션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민을 뺐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컴플렉스로 정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면 똑같아요.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Ysen 스테이셔너리티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게 first moment, second moment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up to second order까지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근데 여기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때요? 또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up to second order moments, 알겠어요?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쓰냐면 이거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말을 해요. 많지는 않지만. 네. 이 과목에서는 이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는 말을 여기서 안 쓸 거예요. 다른 데서 쓸 거예요. 오늘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 말을 아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Ysen 스테이셔너리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굳이 왜 이 말을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리얼이에요. 자, Ysense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뭐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A real random process is 뭐라고요? Cyclostationary in the wide sense. 또는 A random process is widely cyclostationary. 알겠어요? 또는 뭐 wide sense cyclostationary stationary. 물론 뭐예요 여기서? strict sense cyclostationary도 strictly cyclostationarity도 정의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trictly.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strict도 할까요? SSCS? 큰일이에요. 이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면 얘를 D로 하고 C는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을 도입한 다음에 여기서 조인트 CDF 트리 이렇게 표현하면 돼. define
joint CDFs are 뭐라고 하면 될까요? invariant 아니죠. periodic in translation variable with period t. 알겠어요? 그러니까 second order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 with cycle period capital T라고 하면 알겠어요? 정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걸로 정의를 하는데 요 타우에 대해서 period 어떻게 쓸까요? 다시 쓸까요? 네, 다시 쓸게요. 이렇게 씁시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헷갈리는 표정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요. 알겠어요? 뭐 상관없죠. 밑에를 어떻게 쓰나.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타워 입장에서 보면 periodic function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period t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Joint CDFs are all periodic with period t in translation variable. 여기서는 tau. 알겠죠? 네, 조금 다르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Ysense cyclostationary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x of t가 당연히 이렇게 periodic function이고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타우를 도입한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 t다 이렇게 써도 되죠. 모든 t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translation variable이라는 걸 굳이 도입하면 이렇게 쓰면은 타우에 대해서 periodic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t에 대해서 periodic하다고 하는 거나 똑같죠. 맞아요? 그런데 correlation function을 써보면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우리가 정의하듯이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타우를 도입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전엔 뭐라 그랬어요? 이 펑션이 뭐예요? 제가 착각했었잖아요. 그쵸? periodic in T1, T2라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2D periodic function이라는 뜻인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태준 씨가 지적했듯이. 그래서 translation variable을 도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periodic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D periodic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때요? 코베리언스로 쓸 수 있고 또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 파라메타를 도입해서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을 도입해서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periodic with period t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컴플리멘터리 말 안 한 이유는 뭐라고요? 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얘랑 얘랑 과연 정말 똑같은가?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이때 저 트랜슬레이션 파라메터를 도입한 걸로 해서 보면 훨씬 좀 쉬워요. 자, 밑에 걸로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밑에 걸로 아래 위로 똑같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밑에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쓰면 저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죠? R, X, X, D1, 타우, D2, 타우, 마이너스, 뮤엑스의 T1 플러스 타우, 뮤엑스의 T2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제 여기다가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캐피탈 T를 더해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굳이 트랜슬레이션 파라메타를 도입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타우를 없앨 수,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t를 없앨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t를 없애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뭐랑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얘랑 같으니까. 얘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하면 얘가 같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를 쓰면 말이 쉬워져요, 말이.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자꾸 파라미터로 하는데,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피리어딕하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이 좀 가득 찼으니까 찍고 또 합시다. 자,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서 좀 더 하고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티를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티. 어떻게 했어요? 리얼일 때는 어떻게 보면 돼요? 리얼일 때는 요 녀석만 가지고 정의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것만 있으면 맞아요? 네, 미는 뭐 컨스탄트 아니어도 되고 코릴레이션은 설명 안 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코비런스 스테이셔너리티 제가 빼먹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도 Y-sense 코비런스 스테이셔너리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이클로 코비런스 스테이션 말이 이상한데 하지 맙시다 그거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요 세컨 오더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또 뭐가 있었어요? 빼먹은 게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였죠. t1 t2, 0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rxx t1 t2.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뭐 타임 디퍼런스죠, 그렇죠? 그래서 디퍼런스 또는 타임 디퍼런스. 그래서 이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임 디퍼런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의 뭐 not a function of time difference 또는 unaffected by time difference 또는 여기서 unaffected by time shift in time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에 인베리언트하다는 표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먹었는데 다 했나요? 네,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떤 오메가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요건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에요. 요거 자체는 알겠어요? 요거 자체는 디터미니스틱 펑션인데 펑션들이 잔뜩 있어서 얘가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하면서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을 뭐라 그래요? 샘플 패스라고 하죠. 또는 샘플 펑션. 그래서 정말 뭐 샘플링 한다 그 샘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알아놔야 되겠어요. 그럼 다시 찍읍시다.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희 씨가 너무 좋은 질문을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드 센스 피리어딕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벤트의 확률이 1이에요. 모든 t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기만 보면 내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 딱 보면 그때마다 이게 요 구간 내에서 다르게 리얼라이즈 될 수는 있지만 그 리얼라이즈 된 게 어떻다는 거예요? 확률 1로 사실 어떤 놈은 아닐 수도 있어요. 확률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뜻이잖아요. 이게 요 이벤트에 요렇게 되는 이벤트의 확률이 1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요거를 그냥 피리어딕이라고 안 하고 와이드 센스 피리어딕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요 한 주기만 보면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한 주기만 보면 이것 자체는 한 게 없어요, 말한 게. 그래서 예를 들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그냥 피리어딕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예를 들면 T1, T2, T3, Tn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희 씨가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쳐다보면 이게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요. 내가 어디 써놨는데 이 말이랑 똑같아요. 놀랍게도 네, 요렇게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요거랑도 똑같대요. 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말고도. 그래서 보면은 Ysense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CDF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어요, 없어요? 등가인 게 없죠? 모멘트들이 있잖아요. First moment, Second moment. 그래서 Ysense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것도 얘의 프로퍼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 주희 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캐치는 못했지만 같은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주희 씨한테 미션을 줄 테니까 이거랑 생각했던 거랑 같은 건 좀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기 B로 해서 그래서 또 찍어 놓읍시다. 자, 이제 그러면 컴플렉스 밸류드 또는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네, 컴플렉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그래서 먼저 데피니션을 얘기하면 complex valued random process x of t is proper if. 자, 어떻게 됐죠? 제가 지난번에 It is time to wrap up.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 있는 complementary covariance 펑션이 vanish 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T1, T2 페어에 대해서 이게 proper라고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of t is a proper complex random process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그렇죠? 맞아요? 또는 뭐 a proper complex random process XOT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고 맞아요? 또는 a proper random process XOT 다양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부르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는 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proper complex. 그렇죠? proper complex value들하고는 잘 안 해요. 알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proper complex value들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proper complex random process x of t예요. 그러면 뭐 strict sense stationarity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다만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서 x가 그 전에는 뭐예요? 요 x가 뭐였어요? 그 전에는 Rn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뭐라고요? Cn이죠. 마치 있었던 것처럼 씁시다. 빨리 끝내러 난리네요. 이게 이제 Cn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proper complex Ysense stationary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얘가 어때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invariant in translation variable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는 complementary covariance function이 invariant in translation variable. 맞아요? 그 다음에 proper complex Ysense cyclostationary면 어때요? 똑같이 여기에 complementary covariance function이 어떻게 돼요? 쓰려고 딱 보니까 proper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로. 아니죠. 주의해야죠. covariance가 제로죠. 알겠어요? proper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면 얘를 제로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착각했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뭐예요? 마치 리얼에서 하듯이 그냥 얘는 무시해버리고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improper complex를 다루는데 참고로 proper의 반대말은 improper죠. 다루고 있으면서 그냥 complementary covariance 제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알겠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oper complex일 때는 어쨌든 Ysense stationary랑 Ysense cyclostationary가 리얼일 때랑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이걸 정의를 할 때 여기 conjugation이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covariance도 정의할 때 conjugation이 들어가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익숙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컴플렉스는 이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proper complex 이런 말 하면 무슨 소리 하니? 그냥 Ysense stationary면 리얼이든 이미지 컴플렉스든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complementary covariance, 랜덤 베리어블 때는 complementary variance, 랜덤 벡터 때는 complementary covariance matrix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워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데 이제 우리 할 거거든요. 다 하고 나면은 하나씩 다시 그때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또 나중에 나머지 하도록 합시다. 네, 계속합시다. 그래서 아까는 뭐냐면 이게 이제 거의 하나도 안 고친 건데 C와 보는 것처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컴플렉스를 하긴 했는데 뭐예요? proper complex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리얼일 때와 달라지는 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correlation 펑션과 autocorrelation, autocovariance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 팩터에다가 conjugation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complementary는 그냥 제로니까 그렇죠?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proper라고 말을 하면. 여기서 있지만 Ysense, proper complex Ysense stationarity를 말할 때는 여기다가 conjugation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렇죠?
complementary covariance가 제로다라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complementary covariance. proper라는 말이 이걸 제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뜻이. 그 다음에 proper complex Ysense cyclostationary에서도 맞아요. 코베리언스가 제로다. 모든 T1, T2에 대해서 라고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들이 물론 중요하게 있어요. 중요하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걔가 Ysense stationary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Ysense stationary예요. 그런데 걔가 이제 어떤 통신 시스템에 우리에 있다고 합시다. 뭐 노이즈든 뭐든. 근데 우리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죠. 통신쟁이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일단 무시하고 얘를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쭉 내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얘가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얘가 어떤 프로퍼티를 가질 것 같아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질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얘가 always proper예요. always proper.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해요. Real valued bandpass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는 해보면 또 민도 제로예요, 사실은. 얘의 complex envelope는 또는 complex baseband equivalent는 proper complex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 그건 굉장히 오래 전에 알려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계산해 봤더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어때? 오, 재밌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 당연한데 Ysense stationality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코릴레이션과 어때요?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로 정의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뒤에 뭐가 있어요? complementary covariance 계산하면 0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그런 양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코베리언스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proper 하거나 뭐예요? improper 하죠. 그러면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전체 집합은 둘로 확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이쪽은 proper, 이쪽은 improper. Ysense stationarity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two variable complementary covariance function이 제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stationarity와 상관없이 둘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에 complementary로 정의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improper 할 때 있잖아요. improper 할 때 사람들이 improper 할 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집합을 딱 정해놓으면 그 전체를 가지고 뭘 하려고 안 하죠, 잘. 왜냐하면 여기 너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좀 작은 서브셋을 정하죠. 이고 뭐인 것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참고로 improper complex라도 proper complex일 때와 마찬가지로 strict sense stationarity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서 뭐만 달라지면 되죠? 요 x 값이 complex라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proper나 improper나 strict sense, strictly stationary 한 것을 정의하는 것은 달라질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울게요. 중요 안 해요. 그렇죠? 똑같이 정의되니까. 자, 그 다음에 improper complex.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Ysense stationary 라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improper complex Ysense stationary 뭐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본래는 뭐예요? first, second moment, Ysense stationary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second order stationary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 이름을 갖다 써요. 그래서
improper complex SOS 프로세스, second order stationary process 뭐예요? 라는 걸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당연히 미는 컨스탄트고 뭐 이건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은 중요한 거 뭐야? 컨주게이션 있어야죠. 컴플렉스 다루고 있으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은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고 또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하고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나타낸다면 됐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나타낸다면 얘도 어떻다는 거예요?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도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인 거예요. 이런 걸 정의했어요. 알겠어요? 사실은 이런 세 개를 만족하는 것을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컴플렉스면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이거를 정의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좀 정확하게 할게요.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정의하는데 뭐예요? 그럼 여기까지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퀴벌런트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코베리언스로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는 또 코베리언스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얘랑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이 되면서 제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로일 수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SOS는 뭐예요? SOS는 SOS면서 프라퍼인 게 있고, 맞아요? 임프라퍼인 게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가 매우 헷갈리는데 프라퍼 컴플렉스 SOS다. 예를 들면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Y센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 퀀티파이어 자체가 이것이 성립하면서 0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성립하면서 0이란 얘기니까 굳이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예요? SOS다라고 말하면 사실 프라퍼랑 임프라퍼 다 되지만 이때는 이제 의미가 있죠. 임프라퍼 컴플렉스 SOS라고 하면 확실히 어디 있는 거예요? 얘는 저 집합에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놀랍게도 이거 정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똑같이 합시다. 스트릭스 사이클로스테이션 이거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임프라퍼 컴플렉스면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에 해당하는 거 세컨 오더 걔를 이제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뭐 D라고 하면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 저기서 세컨 오더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세컨 오더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사이클로스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얘랑 뭐 크게 틀리진 않죠. 왜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누가 붙였어요? 제가 붙였어요. 논문 쓰면서. 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리뷰어라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안 붙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 써놨어요.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런 이유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면 적어도 한병옥 박사 디시스에는 적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미는 어때요? 미는 피리어딕이죠.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안 써도 되고 똑같은 얘기고 이건 이제 아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얘가 똑같으니까 굳이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등가인 게 뭐예요? 오토 코베리언스가 뭐예요? 트랜슬레이션 베리어블의 피리어딕 펑션이다. 맞아요? 그 다음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SOCS는 세 번째 프로퍼티가 뭐겠어요? 컴플리멘터리로 얘기해야죠. 그렇죠? 컴플리멘터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등가인 것은 해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SOS도 프라퍼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얘를 프라퍼 컴플렉스 SOCS라고 할 이유 없죠. 그렇죠? 그냥 프라퍼 컴플렉스, 기존의 사람들이 잘 아는 용어로 프라퍼 컴플렉스 Ysense 사이클로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임프라퍼 컴플렉스 이렇게 쓰는 게 어떤가? 사실 저는 그냥 임프라퍼 컴플렉스 Ysense 사이클로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붙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일관성 있게 하려고. 자, 됐나요? 말이 되나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 오늘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울게요. 네, 이거 다 됐고 스트릭트 센스테이셔널이고 필요 없고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얘들은 엄밀히 말하면 임프로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의를 하고 그렇죠? 특히 임프로퍼일 때는 이제 스피시파이가 딱 된 거예요. 세컨드 모멘트의 하나 나머지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죠? 뭐 이렇게 그렸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었나요? 맞아요? SOS면 SOCS잖아요. 임의의 피리어드 T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쪽은 프로퍼, 이쪽은 임프로퍼. 다 임프로퍼고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럼 일단 끄고 네, 그래서 이제 싱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대충 했어요. 주의할 건 뭐냐면 그냥 분류만 했어요. 분류할 때 어떻게 했죠?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램을 써서 했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어떤 프로퍼티들로 다 돼 있었죠. 만약 continuous time process, discrete time process라고 하면 참고로 아까 좀 전에 디라이브 했던 모든 것을 discrete time에서 다 여러분이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랜덤 프로세서가 2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2개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왜 jointly distributed 또는 어떤 사람들은 jointly random processes 뭐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랜덤 프로세스를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있는데 얘가 제너레이트 하는 게 시그널인데, 예를 들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uncertainty가 있는 시그널을.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고 합시다. 인코더가 있죠. 인코더. 소스가 있고, 소스로부터 여기 인코더가 있고, 여기 M이라고 할까요? M. 이게 채널이 있고, 채널 아웃풋이 있고, 여기 디코더가 있고, X, Y, Z, M hat.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통신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기 uncertainty 있는 시그널 랜덤 프로세스 있고, 여기 uncertainty 있는 시그널 랜덤 프로세스가 있네. 그럼 얘랑 아니면 또는 얘랑 생각하면은 two 랜덤 프로세스를 고려하는 거지. 맞아요, 사실 맞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어떻다고요? 이게 여기 지웠지만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럼 얘기하고 밑에 하나 더 있었죠. 다른 포인트 오브 뷰. 뭐였어요? 그게 메저 디어레틱하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probability space가 있어요.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가. 그래서 아웃컴이 오메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탭을 이렇게 달아요. 탭을 달아서 박스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있고, 여기는 와이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메가 딱 보이면 여기서 오메가, 저 여기에 이만한 여기에 잔뜩 펑션들이 들어있어요. 레이블이 돼 있어요. 여기 나올 수 있는 오메가에 대해서 레이블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나오면 이게 x1이라고 돼 있는 펑션을 꺼내가지고 시간 t가 쫙 흐르면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와이프가 또 다른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는 또 y라 불리는 펑션들이 있는데 그것도 오메가로, 똑같은 오메가로 인덱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줘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볼 때, 그렇죠? 볼 때 요거를 어떤 새로운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하는 제너레이터라고 해보세요. 랜덤 익스페리멘트. 그랬을 때 아웃컴으로 두 개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걸 이렇게 써요. 만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measurable 펑션이고 얘가 measurable 펑션이고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jointly distributed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jointly distributed, jointly random. 근데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여기다 실제로 하나가 뭐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요 익스페리멘트를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한 다음에 요 밑에는 요 밑으로 주고 위로 주면 이 랜덤 프로세스가 이제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굳이 조인틀리 랜덤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도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이런 걸 가정할 수 있어야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디파인을 해봅시다. Two random processes x of t and y of t are independent.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independent 또는 x of t and y of t are independent random processes. 이 말은 뭘까요?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independent 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 여러 개가, 왜냐면 얘들은 뭐예요?
여기도 몇 개 있어요. 사실 랜덤 베리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 여기도 몇 개 있어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잖아요. 사실은 랜덤 베리어블로만 따지면 맞잖아요. 각각의 t에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각각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 이거는 이제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디어렘식으로 접근하면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뭐예요? 랜덤 벡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4x1 랜덤 벡터 x와 3x1 랜덤 벡터 y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때는 뭐예요? 조인트 CDF로 할 수 있었죠. 또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그래서 어때요? 조인트 CDF가 팩터링이 되면은 각각의 CDF로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인디펜던트하다. 콜모그래프 익스텐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n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잠깐 여기다 n1 개를 뽑고 x of t에서는 y of t에서는 n2개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n으로 해요. 자, 모든 n에 대해서 다음에 여기서 모든 t와 엔터풀 모든 s에 대해서 둘 다 엔터풀이에요. 자, 뭘 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x of t에서는 t1, t2, t3, t4, tn에서 뽑는 거예요. y에서는 s1 알겠어요? s2, sn에서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의 뭐예요? 조인트 CDF를 또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여기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팩터링 되는 거예요. 편의상 이것도 이렇게 쓸게요. x끼리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왜 똑같이 뽑아야 되지? 똑같은 개수를? 그쵸? 다르게 뽑아도 되는데 이게 CDF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여기는 N1개를 뽑고 여기는 N2개를 뽑았는데 이쪽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다룰 수 있나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N개를 뽑았는데 여기는 이쪽은 N개를 뽑고 이쪽은 N보다 작은 N2개를 뽑았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팩터링 되면 그 밑에도 팩터링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같은 개수로 위치는 달라져도 뽑아서 이렇게 팩터링 된다는 얘기는 다른 개수로 했을 때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n1개를 해서 t를 n1으로 하고 s를 n2개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위치는 뭐예요? 위치는 달라야죠. 그렇잖아요? 달라야 말이 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 교수님의 교과서에 보면 이거를 똑같은 T를 써놨어요. 잘 생각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냥 좀 컴플리트하게 보이려고 책 쓰다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얘기했다가 왕따 당하지 않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분이 나를 왕따 시킬 방법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인디펜던스는 이벤트 할 때도 봤었죠. 주의시는. 그렇죠? 이제 있으면은 전체가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임의로 자르는 건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요. 만약 이벤트라면 셋 오퍼레이션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이쪽에서도 셋 오퍼레이션 만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두 개가 인디펜던트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뭐예요? 요 랜덤 베리어블과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도 예를 들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5에서 5 사이 이 랜덤 베리어블 짝수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어때요? 그 이벤트들이 인디펜던트한 건데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거 복잡한 걸 어떻게 나타내지? 하고 봤더니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인트 CDF가 팩터링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X 오브 T를 가지고 무슨 이벤트를 만들고 Y 오브 T를 가지고 무슨 이벤트를 만들든 간에 두 이벤트는 인디펜던트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디펜던스는
확률론에서는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로부터 정의를 하거든요. 알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대가도 구루도 틀리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샘플 위치는 달라야 돼요. 위치.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리얼일 때 성립해요? 컴플렉스 때 성립해요? 예. 컴플렉스일 때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리얼이든 컴플렉스이든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인디펜던트는 알았어요. 근데 너무 스트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약한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한 거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게 뭐였어요? 좀 약한 거. 예, uncorrelatedness. 그렇죠? 그 다음에 orthogonality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먼저 two real random processes are uncorrelated부터 합시다. 헷갈릴 때는 real부터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orthogonal.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two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헷갈려요. jointly proper complex.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지 잘 모르겠어요. Why proper complex random processes are uncorrelated. orthogonal. 이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jointly wise and stationary random processes인데 리얼이에요. 리얼 valued. 그 다음에 또 proper complex. 정확히 하면 jointly proper complex. jointly complex인데 리얼 jointly proper complex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es. 그다음 당연히 이제 jointly proper complex Y-sense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es 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이제 improper를 정의해야 되겠죠. 근데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긴 비어 있을까? 를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알아요. 이거 알고 있고 이것도 리얼일 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프라퍼일 때는 익스텐드가 쉽게 돼요. 네.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임프라퍼일 때. 그래서 어쩌면은 이 부분은 그 improper 랜덤 베리어블 벡터를 한 다음에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uncorrelated, orthogonal 뭐 이런 것들 네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